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5일에 군에서는 독도 방어 훈련에 전격 돌입했다고 합니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해군, 해경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 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을 재조정됐습니다. 훈련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저는 솔직히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국군의 정보 및 전략 자산은 일본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4일 오전 6시 44분부터 45분과 오전 7시 1분부터 2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은 한국보다 26분 먼저 발표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한국이 없어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 감행된 것인데요.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북한이 첫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약 26분이 지난 뒤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오전 7시 36분보다 26분이 빨랐습니다. 전날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 7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발사하는 동안 이번 발표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 사실을 먼저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20일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다음 날 한일 당국의 대응 태세가 지금까지와는 차이를 보이면서 이런 태도의 변화의 원인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결정 통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하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방위성 출입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 설명하며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르 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 자일의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종전 6차례의 발사 때와 달리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일찌감치 단정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전 6차례 발사 직후에는 날아가는 물체라는 뜻의 비상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먼저 발표한 뒤 향후에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도미사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는 군사적, 정치적 의미에서 그 심각성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행물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야, 방위상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기에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자랑스럽게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24일 오전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한 북한 측에 이례적으로 조속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이고 긴급 위기관리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대응은 앞선 6차례의 발사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의 배경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체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고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고, 요미우리는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신형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했다고 25일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은 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분,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영광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다. 시험 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긴장의 연속인데 우리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소미아를 건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양국 모두에게서 조롱받고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떠는 일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지소미아를 폐기해버리는 이 정부,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우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이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할 그 시대의 유물적으로 여기고서 여러모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 인사들 상당수가 감옥으로 들어갔고,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 중 현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정책은 대부분이 옥석구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뭐 긍정적인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그냥 망하고 있다는 뉴스만 들려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분노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지소미아 폐기조차 자해공갈에 지나지 않는 헛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 정부는 이제 계속 나락을 향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까지 해치는 미친 짓을 하는 정부는 절대 탄생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